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uk현의 한벌용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는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김현지하고 뭐 전화한지 뭐 만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 이 김현지하고 최소한도 그냥 만나서든 전화든 간에 일단 김현지의 얘기, 김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언론들이 지금 다시 전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이 취재 내용을 보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그러고 그런 문자 메시지 나한테 인사청탁 들은 것도 없어. 그리고 이 김남국이가 그만둔 것도 몰랐어. 그냥 수보 회의할 때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어. 자,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을 해명하는 수준의 발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김현지가 이 조선일보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조선일보가 시도를 해서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명하는 중심의 언론 보도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재 좀 해라. 그래야 이게 언론이죠. 하고 싶은 얘기만 그대로 전달해주는, 트랜스미트 해주는, 그냥 메신저도요, 쌍방향 메신저가 돼야지 한쪽 메신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단 그런 시도를 한 노력은 저는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요, 이거면 됐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당연히 나오고 있고,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간신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김현지 얘기가 이제 건너뛰고 지금 사법개혁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개혁 쪽으로 쫙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김현지가 딱 돌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남국이 이틀 만에 그냥 딱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놓아둬갖고는 이건 김현지 또다시 광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야권에서는 이거 봐라, 김현지가 인사 실세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김현지는요,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항상 뭐냐, 우선요, 우리 국민이 이거 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해야지 뭐 하고 있나, 이거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거 봐라, 이준석은 인사농단도 농단이지만 인사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성남 경기 라인 7인방. 왜냐면 그 성남 경기 라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김현지이고 김남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요 의혹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현지, 다 꺼졌던 불인 김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일보도요, 이거 이제 김현지 얘기 그만해,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현지는 그거 아니에요. 김현지나 여권 아이고 이제 그만, 나 이제 그만 좀 해, 이거지 않습니까? 왜? 여권의 국정과제 지금 1순위는 연말까지 사법개혁으로 딱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돌출부가 생기니까 이걸 싹 짝을 잘라버렸는데 이게 또 살아나니까 참 열받는 것이죠. 자, 여하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쪽으로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권은요, 사법개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개혁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이걸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직위원이 잘라는데 직위원이도 안 잘르고 그냥 계속 나간다. 감찰,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장 판사들 조리돌림, 삼족을 면해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법사위에서 말이죠, 서영교가 이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누는 또 발언을까지 하고 있어요. 수원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전부 중앙지법에 올려서 영장 전담 판사, 아니 영장 발부하는 것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을 합니까? 또 개입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 살벌한 정부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영장하고 도대체 어디가 관심이냐고. 관계가 있냐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계가 있다면 지금 내 선거법 판결,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주재를 하니까, 그리고 표를 행사하니까. 그러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세를 펴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플러스 영장 판사를 대상으로 삼족을 멸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그 김현지 요 얘기에서 조선일보가 그나마 사설 쓰고 있어요. 그나마 참 조선일보가 어쨌든 뭐 완벽한 언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일보가 큰 틀에서는 한동훈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배신자들을 끌고 가고 이런 키워주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요 잔잔한 이런 데는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 아닌가. 그리고요, 자유대학 측에서가 지금 이 젊은 청년들, 윤호개인을 비롯해서 다 주도 인물들이 따로따로 있지만은 자유대학이 이끄는 이런 청년들의 집회 시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엄이 아니고 개몽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대학 쪽에서는 내일 대대적인 또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인터뷰를 했네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실 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알람 설정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가짜 방송들이, 제 방송 요즘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짜 방송이 횡행하고 있어요. 가짜 방송 인간들 절대로 보지 마시고 제 방송은 전옥현 안보지 없는 TV, 그걸로 딱 끝입니다. TV가 앞으로 오거나 뭐 이름이 달라지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썸네일까지 똑같이 다루는 아주 악독 이 가짜 요 인간 반드시 잡아서 응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보지 말아 주시고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사에 신고를 하면 더 빨리 유튜브사에서 조치를 합니다. 유튜브가 조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신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팩트가 아니면은 저는 방송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등문한 첩보를 가지고서는 방송을 여간해서 거의 안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걸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그야말로 정론에 정론을 걷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김현지가 조선일보에 맨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유탄을 맞았다. 그리고 김남국과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한다. 예. 그리고 정말 너 인사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 인사권 없어. 그건 아니야. 이 자리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해명 중심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지금 그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 김현지와 관련해서 직접 김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을 1차적으로 전한 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처음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일단 뭐 김현지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달해 줘야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말을 물었을 때 또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 뭐 1% 정도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와 관련된 내용,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자,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뉴스핌 온라인 매체에서 이거를 잡은 거예요. 뉴스핌. 자, 여기 김남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지금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선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을 좀 해줘. 이거예요. 이게 12월 2일 날. 예. 그러니까 3일 전이 되겠죠. 이제 벌써.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윤서이가 지금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답.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선범 본부장님. 맞아, 잘 살펴줘. 딱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 거기서 지금 상무도 하고 본부장도 했고 이랬으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자격이 되겠지만은 거기 상무 이사 갈 적에도 뭐 때문에 가겠어요? 자동차 뭐 알아서 갔겠어요? 자동차를 알아서 갔겠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타이틀만 본다면 그럴듯한 옷은 입었어.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 옷이 맞는 옷이냐 이겁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문재인이가 자기 사위 타이사들을 취업시켰는데 항공의 항자도 모르는 인간을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항공의 항자. 게임 업체 다니는 놈을 갖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문진서이가 도대체 어디서 뭐 해먹었냐고. 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따져보고 딱 이 커리어를 말이죠. 커리어 내부를 갖다 뜯어보면 자동차 산업협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민간회사고 자동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이 민간 단체거든요. 일종의 이제 민간 이익 단체인 거죠. 자기네 자동차 산업 이익.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계, 이제 이재명이 실세니까 로비하는 데는 좋겠지. 좋을 수가 있겠지. 예? 그런데 이 자리는 본래 자동차 산업 이 CEO들이 많이 가다가 세월이 세상이 바뀌면서 산업부 고위 관료들 1급 차관보 또는 차관들이 가다가 왜
연봉이 좋아. 연봉이 2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2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연봉 2억 아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차관하면은 지금 대형 이 민간단체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자리를 가는데 여기는 이름도 회장인데다가 연봉이 워낙 세니까 산업부에서도 차장들, 차관들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자리를 노리는 거야. 그게 외형적으로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 상무가 이사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자동차하고도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계급상으로도 맞지가 않아. 예? 지금 공무원이 말이죠. 차관보를 하려면 30년 동안 죽자사자해도 그 될 사람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넘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단체에 알게 모르게 뭐 역대 어느 정부든가 민간단체 인사에 개입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민간단체 이 자리, 이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용산에서 완전히 손을 끊게 시켜야 돼요. 완전히. 이재명이도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거 얼마나 비판했어요. 문재인도 비판하고 지가 대놓고 나서는 지 맘대로 해먹고. 예. 뭐 윤석열 정부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악의 시를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여론화시켜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끈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나는 인사권 갖고도 있지도 않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속실장 인사권 없죠. 부속실장은 일정만 따면 돼. 그리고 부속실장이니까 일정 따고 보고서 관련 부처에서 오는 거 대통령한테 보고서 넣고 안 넣고 이런 거나 결정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그러나 뭐 인사권 실세라든지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규정 갖고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실세라는 말이 나오지. 규정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김현지 신뢰하니까 규정상으로 인사 개입하지만 야 김남국이가 저기 추천한 홍성범이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해? 딱 물어보면 저는 인사권이 없으니까 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러겠어요? 제가 아는 홍성범이는 이렇고 저렇고 문인성이 이렇고 저렇고 김남국이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죠. 그게 인사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꼭 규정만 갖고 인사권이 합니까? 예.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김현지가, 김남국이가, 자, 일선에서는 지금 어제 말하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김남국이는 형하고 누나 얘기를 잘해.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 문인석이고 김남국이도 형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현지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한다잖아요. 이거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응? 어느 말이 맞아? 더군다나 김남국이가 말이죠. 김현지한테만 누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훈 씨한테도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평소에 입에 달려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김남국이는 입에 형 누나가 달렸는데 김현지는 전혀 그걸 안 써?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팩트 공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추가 취재도 필요한 것이지.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어제 당에서 나오니 김남국이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는 뭐 형 누나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뭐 언론에 한두 줄씩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문제가 일으키는 게 이거 김남국이가 권력 내부의 실세, 용산 내부 인사 시스템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지 누나한테 얘기하겠다. 황운식 형한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분진석이 실세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수석 부대표. 감투가 많아. 부대표가 아니고 수석이야, 수석. 그게 실세지. 김병기 최측근. 예? 이런 사람이 정부 용산 인사 어떻게 되는 것 돌아가는 걸 모르면서 야 훈식이한테 좀 얘기하고 여기 김현지한테 좀 얘기하라. 네가 좀 잘 얘기해. 훈식이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아.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언론에서 계속 추정을 해라. 왜? 당 차원에서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얘기하려니까 안 나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 전혀 물론 지금 김현지가 얘기했는데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김현지는 가만히 있는데 용산에서 부속실장만 하고 있는데 김남국이하고 문희성이 지들끼리 형 누나 하면서 내가 얘기할게 유탄 맞은 건 맞아. 외형적으로는 요거 하나만 본다고 유탄 가는 맞는데 그 유탄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유탄이 아니고 김남국이가 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는 거 보면 현지 누나가 과거에도 이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김남국이가 그렇게 내가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 하지. 현지 누나가 만약에 평소에도 인사에 전혀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김남국이가 바보게? 김남국이가 정신 나갔네 그러면. 그죠? 누군가는 하여튼 거짓말하는 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도 말이죠. 이준석이도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인사 카르텔을 드러내는 것이고 김현지를 잡는 게 레드팀의 역할이다. 예, 레드팀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둬라. 대통령이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는 검찰이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 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오 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방송에서 옹호하고 다니는데 기가 차다. 말은 똑바로 하자. 김현지가 레드팀이 아니라 김현지 같은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레드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심각한 현인화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쓰고 있어요. 사설. 그래서 요 사설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남국 사표가 수리됐고, 김비서관은 문인석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훈시 형이란 현진들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을 했다. 논란이 커지다 사표를 받은 것인데 근본 문제는 김 비서관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시중에선 만사 형통을 위해 꼬리를 잘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무드려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함구하고 있다. 재고 실세인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은 연봉 수억대 원대의 민간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론하면서 개입한 사건이다. 이 협회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과장할 권한이 전혀 없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그토록 비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도 뒤에서 형둔화하면서 이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정부 인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앞날에 울린 큰 경고입니다. 이 경고음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과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를 감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말로만 임명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 이미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급으로 넓혀야 한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김 실장처럼 대부분 비서관급에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만사형통이 사실인 것이 입증됐다. 그리고 이제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과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여권은 굉장히 지금 당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진석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의 표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국정을 사유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쨌든 간에 김남국 사퇴, 그냥 문진석 사과, 이걸로 끝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도 큰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서는요, 지금 이 김현지도 사퇴시켜라. 이렇게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사퇴했지만 이번 논란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평가 분위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기회에 말이죠.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지금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자,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천행 시스템이 딱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내뱉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정부와 여당은 특별감찰관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뭐라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자 3명을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윤리감찰관 조사에도 손을 딱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이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문자에서 형님 누님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사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지만 이게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은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정무적으로 의미이지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르다. 예, 이렇게 지금 방어벽을 딱 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